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모에게 소행sem사입니다. 요즘 이제 초여름이라 그러지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제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하루하루가 이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7월에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된 이제 당해 신고 시의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을 당해 신고 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 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전에 그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도 적게 신고를 해서 추후에 그 점검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그 부가가치세증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현금 유도를 해가지고 당해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에 대해 현금 매출 비율이 동종 업체보다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그 현장 정보도 수집이 되어서 당해 그 정보를 점검한 결과 이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상대로 하시는 업종들은 특히 그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라든가 뭐 신용카드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그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이제 돌려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박탈세 씨는 등심,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 용역을 제공을 하면서 고기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 그 음식 용역 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의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차후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박싸가지는 처방전 없는 일반 약품의 그 판매가 많은 것으로 이제 탐문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매출을 조제분 매출인 면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 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그 면세 매출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추후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그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매입세 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미 폐업한 그 폐업자라든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등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이제 교부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가짜 세금 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이제 부과될 뿐만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짜 세금 계산서의 그 수취에 따른 그 가산세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징벌적 가산세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인 과소신고 세액의 40% 해당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두 번째, 가짜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인 해당 부가세 30%에 이르는 즉 공급가액의 3%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지만 이를 잘 모르고 그 공제받아가지고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해 발생한 직접 비용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 비용,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그 렌트 비용 및 유지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의 그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해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 자료나 현금 영수증으로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 골프장 이용분, 그리고 이제 공휴일 사용분, 백화점 잡화 구입 등이 있어가지고 그 점검한 결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사항입니다. 과세, 면세 겸업자의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그 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을 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어육 제조업체인 박수근 수사는 공장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세 면세 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을 해서 전부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당해 신축 건물이 사업자 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 즉 면세 사업 시설로 이미 확인이 되어서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해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세액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다가올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그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제 굉장한 안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 저한테 굉장한 안티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안티는 이제 일정한 직업도 없나 봐요. 그래서 24시간 이제 저희 사무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요.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저한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해서 밤에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다가 차를 댔는데 이제 그 차가 이제 뭐 주정차 위반 구역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다고 해서 11시 한 반 정도, 밤 11시 30분경에 촬영을 해서 이제 찍은 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과태료가 4만 원짜리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저희가 이제 8채널로 해서 CCTV가 다 사방을 돌아가면서 존재하는데요. 그 CCTV 결과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을 알았는데, 그 안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티를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납득도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저희 이제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불쌍하면 얼마나 안 됐으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감시를 하면서 다니겠냐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래,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안티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무회계 관련된 내용도 올리고, 저희가 이제 자담농원과 관련된 저희가 이제 주말에 그 농장을 이렇게 가꾸면서 저희 그 노후에 이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계속 싫어요를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이 이제 제 안티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관계된 사람이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유튜버를 이거를 신서 이렇게 해서 저희 자담 세무회계를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채널에다가 굉장한 그 악성으로 이제 그 댓글 정도를 지나친 그런 욕이라든가 그런 인신 공격적인,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올려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형사처벌을 이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된 사람인데요, 참 이렇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고, 뭐 제가 납득이 안 가도 어차피 그 사람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미워하는 감정도 어느 순간 생기다가 인생이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불쌍하다.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무슨 1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환경도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저희 앞뒤로 해가지고 24시간 그렇게 저희 주위를 배회할 게 아니고 똑바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런 분이 전혀 안 계실 것 같지만 이제 항상 열심히 사시고 정말 혹여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지만 저처럼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순간 그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선 그 측은한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다가올 7월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돼서 그 부가가치 신고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